예,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시는 길은 좀 괜찮으셨나요? 저는 비포장인데 지금 그래도 어스컨 포장이 되어가지고 원활하게 편하게 잘 왔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앞에 산도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게 너무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울진군 자체가 힐링의 도시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국민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칭 제가 재선인데 삼선 의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삼선의 군의원 임성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의정 활동을 오래 하셨는데 이렇게 군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도전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처음엔 정치의 뜻을 두고 이렇게 제가 사회단체 활동은 한 건 아닌데 이제 울진청년 회의소 그다음 청소년 지킴이 회장을 한 12년 정도 했었고 청소년 관련된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울진군의 아이들이 참 필요한 게 많다. 이게 우리가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조례를 만들고 법을 제정하면 국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최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원으로서 뜻을 품고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번 9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임기 기간 동안은 좀 어떤 점에 집중을 해오셨을까요? 어느 지자체마다 이렇게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만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교육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 교육이 우리 100년 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외지에 나가는 여긴 대학교가 없으니까 외지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학비라든가 생활비 지원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은 또 성장을 해야 되니까 먹는 먹거리에 급식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교육 외에도 사실 울진군은 좀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조금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지방마다 이렇게 지방 소멸이 된다라는 위기 의식을 갖고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내려왔을 때 정말 제대로 쓰이지 않고 긴급하고 1년 안에 써야 되는 이런 급조하는 이런 예산 편성 때문에 네. 사실 국가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경우가 많고요. 또 표를 의식해서 노인들에게 많이 치우치다 보니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여기에 설 자리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울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노력들이 필요한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서울에서나 밖에서 생활을 할 때 기숙사비 한 달에 밖에서 생활하면 일반 우리 대학교의 학사라든가 그다음에 울진군이 운영하는 재경학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한 달에 한 7, 80만 원씩 이렇게 많이 부모님 들죠. 지역 군단위에서 우리 소규모 소상공인 자영업을 해서 학생들 키운다는 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시급이 됐으면 좋은데 지금 군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저기 5분 발의도 몇 번 요구를 했고요. 한 800명에 대한 대학생 기숙사비에 대한 지원이 좀 절실하다. 그리고 먹거리 우리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걸 지금 울진군의 학생들에게 다 지급이 안 됩니다. 왜? 입찰이란 제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경상북도 입찰을 해야 되니까 포항이든 영덕이든 관내에 농산물이 지금 들어오는 이런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 교육에 대한 급식에 대한 문제는 저는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힘써 주시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다고 네. 봅니다. 네, 그러십니다. 저희가 이제 의장 활동도 오래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평소 국민들과는 소통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의회 문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제가 7대 군의원을 했고 8대 낙선을 했는데 4년 동안 제가 의회에 한 번도 들리지 않았어요. 의원 출신인 제가 의회를 찾아가 방문을 안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면허이 들어왔을 때 의회에 오시라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현장 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설명들을 전화상으로 들어서 제가 확인이 안 되니 직접 현장 가서 면허인하고 소통을 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발로 뛰시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역들의 민원이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도 좀 이어진 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제 교복이 이제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만은 그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옷을 사입해야 되니까 입학 초에 애들 둘셋 있는 부모들은 옷값만 100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진은 원자력이란 우리 한수원이란 특수한 우리 공기업이 있어서 그럼 지원은 너가 해라. 사업 제안은 하고 조례는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교복 지원 조례를 아마 전국에서는 처음 만들어서 무상으로 우리 중고 학생들에게 교복 지원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 덜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든든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의원님의 개인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의정 활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정치는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이요? 예,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울진군의 의회 슬로건도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란 슬로건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네. 그래서 정치는 저는 신이다, 믿음이다, 신뢰다 그렇게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신뢰가 뭐 정치나 뭐 사람 관계나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정 활동을 좀 오래 하시는 편이시다 보니까 남들보다 보람됐던 순간도 혹은 고민이 됐던 순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 가장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제가 7대 9년 동안 4년을 이렇게 울진읍에 흐르는 남대천을 준설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워낙 이제 퇴적이 많이 되니까 지금은 이제 집중호우로 인한 갑작스러운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래 퇴적들이 한꺼번에 내려와요. 그렇다 보면 하류에는 항상 이렇게 모래가 퇴적됩니다. 저희들 어릴 때 보다가 한 7, 80cm 이상 퇴적돼 있어요. 이 모래를 준설해달라고 4년을 요구했는데 제가 마지막 차에 그 모래를 준설을 했는데 결국 됐군요. 근데 그 다음에 2018년째 임기가 끝나고 19년에 태풍 미탁이 온 거예요. 그 당시 다리 교량으로 뚝에 한 1m까지 이렇게 물이 범람할 위기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준설을 하지 않았다면 그 물이 아마 울진 읍내를 다 덮쳤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의원 하나의 생각이 계속 요구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지역 국민 전체가 전화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구나. 그래서 후배들이 신의 한 수란 얘기까지 하면서 저를 이렇게 극찬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게 의원의 보람이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면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저희 의회는 예산을 의결해 주는 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사업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못합니다. 관여를 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또 공무원에 대한 갑질로 들어가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건물을 짓고 도로를 개설하고 할 때 멀리 내다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예산이다 보니까 시간의 조급성 때문에 졸속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건물은 지어졌고 길은 다 깨버렸고 이런 부분을 할 때 의원으로서 참 집행부와의 소통이 중요하고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의 생각이 정말 바르고 멀리 볼 수 있는 해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어떤 점에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1년이 채 남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6개월 전부터는 선거체제도 돌아가니까 지금 실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은 한 5개월 남았는데 네. 지금 울진군의 사회복지 예산의 10%가 노인 일자리, 단순 노인 일자리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교육 여건 개선에 이런 예산들이 쓰이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많이 요구를 해서 가장 시급한 아까 대학생 기숙사비 문제, 그 문제 하나라도 좀 해결을 해가 마침표를 좀 찍고 싶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으셨군요. 예. 네, 그러면 의원님께 울진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나에게 있어 울진군은 뭐뭐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시고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라니까 좀 힘드네요. 저에게서 울진군은 내가 태어난 곳이니까 저는 출발지다. 출발지다. 네, 내 인생의 출발지. 또 우리가 지금 인구가 많이 주니까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여러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으니까 울진서 와서 그분들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출발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선택지가 울진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첫걸음을 떼는 저는 출발지라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울진이 되길 간절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런 의원분이 계시면 그래도 든든하겠다, 삶이 좀 나아질 것 같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